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유병력자도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광희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모르시고 계셨던 또 그 이슈 상품을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타이틀은 유병자 할증 없는 저해지 보험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가지고 계셨던 여태까지 이제 어떤 만성 질환을 앓고 계셨던 지병이 있으셨던 분들, 또 유병자로 가입하셨던 그런 보험들 또한 이렇게 증권을 좀 비교해 보시고 뭐 내가 이미 가입했던 보험과 비교를 해 보시면서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저해지 환급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상품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표준으로 가입했던 보험료가 있죠. 보험료에 우리가 30% 이상 할인된 금액을 말하는 게 저해지, 무해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해지라고 하고 네, 저해지라고 합니다. 네, 예, 똑같습니다. 네. 단지 납입기간 안에만 해지환급이 발생하지 않지만 해지환급이 우리가 납입기간 끝나는 동시에 해지환급이 우리 표준형으로 가입했던 그 보험료보다 월등히 100% 이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기 때는 100% 환급이 되진 않지만 중간에 해지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보험이 끝나는 건 아니겠죠. 중간에 해지를 했을 때 해지 환급은 100% 이상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해지 환급형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저해지에는 맞지는 않지만 가장 지금 현재 어린이 보험에, 이제 어린이 보험이에요. 어린이 보험인데 저해지 상품인데다가 저해지 보험인데다가 뇌혈관이라든가 허혈성, 그 다음에 유사암, 우리가 일반 암에 대해서는 납입 면제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지만 유사암에 대해서는 납입 면제가 되는 보험이 없었을 겁니다. 여태까지 아마 그 보험 역사상 유사암으로 면제를 받는 보험은 없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살펴보셔도. 그래서 지금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뇌질환, 어떤 후유증이라든가 상세 불명에 대한 그런 진단이 나왔을 때, 예, 우리 보통 이제 뭐 뇌에 까리가 꼬여서 혈관이 꼬여서 까리가 생기는 그런 뇌혈관으로 많이 진단을 받으시는데요. 이거는 원인도 찾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이게 수술을 할 필요도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뇌혈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장, 예, 협심증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협심증으로 진단이 나오면 보험료를 회사에서 대신 납입을 해준다. 그 뜻이에요. 납입 면제. 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린이 보험에 저해지 환급형이라는 그 보험에 탑재가 돼 있어요. 이거는 보험료를 따로 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아마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 화면은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어린이 보험에 이런 탑재 기능이 있다, 생겼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저해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병자인데도 지금 조건이 없어요. 예, 우리 치매 진단만 안 받으시면은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같은 간병비, 치매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이제 저해지라서 보험료가 표준형보다는 30% 이상 저렴합니다. 그리고 치매 보험은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가 경도 치매를 좀 많이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유형의 보험이 있고요. 제가 오늘 안내를 해드리는 것은 경도나 중증도나 진단비도 받으시고 플러스 매월 생활비를 100만 원씩 내가 종신토록 받는 거예요. 사망할 때까지. 그런데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그동안에 치매보험을 가입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해지를 했을 때 내지는 내가 사망을 했을 때 보험금이 안 나왔었던 게 그게 무해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해지 환급형에 보시죠? 네, 보시면 중간에 해지 환급이 없어요. 해지를 하셨을 때. 그죠? 그런데 납입 기간이 끝났을 때 동시에는 해지 환급이 130% 이상이 나옵니다. 네, 그냥
뭐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적금한 거보다는 많이 나온다고도 생각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보장을 제대로 받는 그런 시기에는 사실 해지환급이 150%가 넘어요. 150%. 네. 그렇다 그러면 그때 시점에서 내가 사망을 했을 때 내 자녀한테 뭐 어찌 보면 장제비로 쓰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사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사망할 수도 있고 5년 안에 사망할 수도 있고 10년 이후에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3개월 기준이거든요. 3개월 납입을 하시고 3개월 정도에 사망을 하셨다. 그래도 해지환급이 76%나 됩니다. 7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10년 정도 납입을 하셔서 해지를 하셨다 그러면 100% 이상이 해지환급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치매보험은 절대 그 보장성, 같은 보장성이 비교한다면 절대 손해볼 수 없는 그런 보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축기능이라든가 내지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라도 또 저축을 해놓는다면 뭐 고객님들한테는 뭐 손해보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암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 그러냐면 암이 2005년 전에 가입하셨던 분들하고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05년 이후에 암보험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꼭 한번 보세요. 예, 오늘 그 타이틀은 사실 저해지 환급형이라고 하지만 저해지 환급형에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암보다 무서운 우리가 뇌혈관, 심혈관 치료비 얘기했잖아요. 근데 암도 우리가 최소한 진료기간, 입원기간 빼고요. 진료기간은 180일이지만 우리가 보통 휴증, 치료기간 하면 1년 6개월 정도는 휴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한 달 생활비를 우리가 100만 원만 쳐도, 그죠? 근데 100만 원 갖고 요즘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3,200만 원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3,200. 네. 근데 요거 현금으로 갖고 계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현금으로 그대로 쓰신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진단비로 쓰실 수 있는 건데, 진단비를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국내에 지금 이게 이제 2년 전이에요. 2016년도 기준인데 좀 더 늘었어요. 암 환자가 지금 사실 속도가 무섭대요. 암 환자분들이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 이게 제가 볼 땐 지금 식습관도 무시를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음주나 이런 것들이 먹방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영향도 사실 젊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운동 부정도 뭐 있겠죠. 예. 지금 1순위가 남성분들은 대장암이래요. 네. 이거는 당연히 어떤 흡연하고도 연관이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음주나 운동 부족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여성분들의 대장암은 또 주로 어떤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냐면 다이어트 20대 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가장 위험한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좀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갑상선암이에요. 갑상선암이 우리가 여성분들만 많이 진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갑상선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지금 몇 분이, 사실 제 주위에 물론 뭐 많은 지인들이 있지만 그분들 중에 남성분들이 있다는 게 저도 좀 놀랐었거든요. 그 다음에 2위가 위암, 여성분들은 유방암, 자궁암, 예, 그렇죠. 요거 갑상선암과 유방암. 예, 유방암 같은 경우는 사실 재발률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특히 유방, 자궁, 지금 여성분들도 대장암을 또 무시를 못하죠. 이게 우리가 이 안에 이 생식기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먹는 그 식도 기관들, 예, 그게 가장 연결이 많이 돼 있는 것 같고요. 폐암과 간암은 사실은 통증이 없기 때문에 언제 나타날 줄 몰라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암보험은 90일 면책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날짜를 잘 보셔서 그래도 최소 3개월 전에는 가입을 해놓고 가시면
지금 제가 오늘 안내해드리는 그 암보험도 100% 1년 안 돼도 받으실 수 있는 암보험을 소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제가 이거 한번 설명 한번 드린 적은 있는데 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제가 안내를 오늘 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 일반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고액암까지. 그런데 생식기 암을 제외를 시켰어요. 근데 우리 이제 증권을 잘 보시면 모든 암을 다 준다고 우리 TV에서도 막 선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 광고를 보시면 증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식기 제외, 특정 소외감 제외. 이거는 뭐냐면 여성들은 유방, 자궁, 방광 이거 안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즘 전립선 암이 제외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억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10% 정도 아마 드릴 거예요. 10% 내지는 20%, 예, 20% 정도 드릴 거예요. 20%. 예, 잘 안 써지죠? 20% 정도 이제 지급을 할 건데, 지금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모든 암이에요. 모든 암. 예, 모든 암. 생식기도 다 드리고 대장, 방광, 자궁, 전립선 모든 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2005년 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 모든 암에 갑상선암이 포함이 됐었을 거예요. 예, 그게 유사암이죠. 예, 유사암을, 예, 갑상선을 모든 암에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10% 내지는 20% 정도밖에 안 드리고 있죠. 예, 그게 유사암이에요. 유사암. 네, 우리 제일 익히 알고 있는 갑상선,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네,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보험이, 암보험이 1대1이에요. 만약에 내가 암을 3천을 가입한다. 그러면 유사암도 3천. 네,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소외감과, 예, 소외감이 이제 우리 생식기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정 소외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소외감과 일반암을 나누지 않는, 네, 경계가 되지 않고 다 드리는, 예,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안에. 예, 얘는 그냥 하나로 다 드려요. 만약에 1000 가입하면 유사암도 1000 드려요. 예,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여성분들 갑상선암을 우리가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나는 암이기 때문에 암 진단비 내가 가입한 거 보겠죠. 그런데 거기 보면 분명히 나 진단비 5천 가입했는데, 네, 500만 원 밖에 안 나온대요. 그렇다 그러시면은 분명히 나는 치료도 해야 될 거고 치료 기간도 필요한데 어때요? 네, 물론 갑상선암이요, 치료가 굉장히 잘 돼요. 잘 되고 오래 휴식 기간을 갖지 않더라도, 물론 오래 가지시면 더 좋긴 하죠. 빨리 회복이 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회복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암이라는 어떤 그 보상 심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5천만 원 받을 거 500만 원 받으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위로도 받아야 되는데. 예,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 유사암도 갑상선암도 똑같이, 예, 5천을 드리고 3천을 드리고 이런 진단비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보험료가 근데 차이가 없습니다.